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은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태인데요. 호치민은 오래 전부터 거의 지금 2달 넘어선 것 같아요. 2달 넘게 통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급속도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덩달아서 하노이와 다른 성들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과 성 사이를 오가지 못하도록 많은 부분을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아예 식료품 가게에서도 생필품 정도만 팔 수 있고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는 사무실조차도 2명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두렵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불미스럽게도 호치민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국인 중에 2분이 확진이 되셨는데 한 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대사관이나 돌아가신 분의 가족에게 연결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임의대로 화장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너무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치민에서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들이 75%에서 80%가량 벌써 한국으로 귀국을 한 상태이고요. 거기에 남아있던 교민들은 그 주변에 있는 무이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호치민에 있다 보면 전염이 되다 보면 또 언제 그렇게 우리가 화장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 두려움에 한인 교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주를 해서 따로 우리는 이겨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세요. 한국도 4단계 격상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아예 통제를 하고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은 아무래도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하지 마라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어기는 시에는 벌금도 물 뿐더러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굶어 죽게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 지금 밖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는 것조차가 두려운 상황입니다. 외부에 나가는 것도 마트를 직접 가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식품을 배달시킨다거나 식당에서 배달을 시키는 것도 지금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혼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밖에서 주로 사서 드셨던 분들은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베트남은 무서운 게 대중교통을 아예 통제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났어요. 베트남의 16호가 가장 센 단계거든요. 16호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그랩이라고 하는 택시 어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어플들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택시를 부를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서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전 택시를 타고 다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명 이하까지만 출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3명 이하로 2명까지는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잘 버텨보고 잘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모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2주 정도만 버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잦아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완화를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한 3시에서 4시 사이에 집에 있는데 집 근처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인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는데 이제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먹으려고 갔는데 그 약국에서 베트남 이제 약국 직원이겠죠? 그 직원이 전화번호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죠. 생각도 없이.
전화번호를 줬더니 그 직원이 경찰한테 신고를 한 거죠. 보건당국에 이제 열이 있고 감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오면 신고를 하는 게 의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음성으로 다행히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심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주변에서 나는 거죠. 같은 아파트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앰뷸런스에 한국분이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확진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그런 사람인데 앰뷸런스에 타고 가는 거 보니 아마 시설에 격리를 당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밀접 접촉자이거나 확진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이 있거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다녔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였을 거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갔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별 문제 없이 잘 이겨내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우리가 도와주고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재외국민이 해외에 있어서 재외국민이 아니라 재외 한국 국민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식이 팽배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뭐 여러 다른 나라는 베트남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사서 보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서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백신을 맞을 수나 있을지 우리가 지금은 미지수인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잘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변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소식 가지고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